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녹음은 빗소리가 조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리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벚꽃과 우박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4월입니다.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히미스타는 요즘 꽤 힘듭니다. 제가 132회 편집을 끝내고 그 밤에 차 페인트 스프레이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또 그거 올 때까지 그냥 누워만 있으면 배송 와봤자 시작도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일어났어요. 제가 페인트 배송 오기 전에 다이소에서 사온 컴파운드랑 퍼티로 일단 기본 밑작업이라도 좀 해놔야 되겠다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좀 대야에 담아가지고 나갔어. 주차장이 좀 그늘진 곳이라서 작업하기는 괜찮은 것 같고 아마 어설프지만 조금 기록도 남겨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삼각대 설치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꼭 문제가 생긴다고. 제가 폰으로 녹화까지 딱 눌러놓고 컴파운드로 열심히 녹을 닦아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차 좀 빼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뭐 가스업체인 것 같았는데 지난번에는 사실 주인집에서 내일 우리 뭐 하는데 차를 잠시 빼줄 수 있냐라고 양해라도 구했었는데 뭐 이번에는 그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집에 없었으면 차를 뺄 수도 없는 상황인데 되게 당당하게 차 빼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던 것만 마무리하고 차를 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컴파운드 그 마무리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또 계속 훈수를 두는 거야. 솔직히 기분은 나쁜데 그냥 말을 섞기가 싫은 거예요. 그 정도의 기력이 없었어가지고 그냥 녹물만 깨끗하게 닦아내고 그냥 들고 나갔던 대야를 다시 들고 들어갔어요. 이렇게 한번 태클이 걸리기 시작하면은 하기가 싫거든요. 그 가스차가 뭐 친절하게 제가 뭐 1시간 뒤에 나갈 겁니다. 2시간 뒤에 나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마냥 또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나까지 또 넋을 놓고 있으면 진짜 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1시간 뒤로 알람을 맞춰놓고 유튜브를 1시간 내내 봤어. 그날 처음 봤던 게 하츠 투 하츠 자컨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1시간 뒤에 나갔더니 그 가스차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또 1시간 뒤에 알람을 맞춰놓고 그 다음에 나갔더니 이제 차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들고 들어왔던 대야를 들고 나가서 아까 컴파운드 하던 거를 진짜로 깨끗하게 마무리를 했고요. 근데 사실 녹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이게 막 오래 방치해가지고 그거 아시죠? 녹 되게 두껍게 생기면 이렇게 우둘투둘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까지는 아니어서 손으로 만져도 되게 매끈매끈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싹 닦고 퍼티를 바로 올렸어요. 근데 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자타공인 똥손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참고 영상 볼 때도 사실 뭐 퍼티는 대충 올리고 사포로 갈아서 맨들맨들하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던데 저도 처음엔 그렇게 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손재주가 없다 보니까 막 과감하게 뭔가를 하는 성격은 못 돼가지고 테두리부터 살살 메꾸는 느낌으로 이제 퍼티를 발라줬어요. 근데 사실 차 옆구리에 그 판 자체가 조금 떨어져 나간 거라 가지고 메꿔야 하는 부분이 단차가 좀 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많이 발라야 되더라고요. 그 퍼티는 사실 그 건설 쪽에서는 빠데라고 일본식으로 많이 부르는데 퍼티는 보통 이제 스크래퍼나 헤라 같은 도구를 가지고 이제 골고루 잘 펴 발라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스프레이 뿌렸을 때도 그대로 모양이 남아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사포는 없으니까 새로 샀고 헤라는 사실 집에 안 쓰는 포인트 카드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대신했습니다. 이게 대체할 수 있는데 또 새로 사면 낭비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있는 걸로 해결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포인트 카드가 손바닥 반만 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잘 되더라고요. 그래 일단 그런 도전의 기세는 좋았다. 근데 역시나 퍼티를 평평하게 잘 바르는 것은 나에게 조금 힘든 일이었다. 근데 사실 이거를 진짜 직업적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저게 뭐냐 지저분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냥 심하지만 않게 굴곡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로 말라라 하고 이제 들어왔어요. 사실 저녁이 되니까 너무 춥더라고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춥고 배고프고 약간 피곤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저는 일단 한 번에 완성할 거라 생각을 애초에 안 했기 때문에 퍼티 작업을 한두 번 정도는 더 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날은 마무리를 했죠. 그리고 이제 다음날에 또 퍼티를 한 번 더 발라서 처음보단 좀 평평해지긴 했는데 저로서는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더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사포질을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유튜브로 각각 다른 차 셀프 도색 영상을 4개 정도 봤고요. 누구를 따라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나한테 맞는 방법으로 하는 게 제일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날 한 작업은 굉장히 만족했어요.
옛날에 나였다면 애초에 이런 거는 내가 셀프로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공업사에 맡겼을 거기 때문에 첫 도전치고는 굉장히 흡족했다. 그렇게 이제 퍼티치를 해놓고 들어와서 쉬다가 밤에 갑자기 독서 라이브가 하고 싶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상호대차로 신청했던 안녕 커뮤니티 큰 글자 도서 2권이 마저 왔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밤에 그냥 8시인가 9시쯤에 유튜브 라이브를 켰어요. 말 그대로 그냥 라방을 켜놓고 책을 읽는 건데요. 저는 보통 만화책을 많이 보는데 가끔 그 이벤트에 당첨이 돼서 선물로 받은 책을 읽기도 했었어요. 과거형입니다. 독서 라이브를 안 한 지도 거의 뭐 한 2, 3년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독서 라이브는 그날 제가 읽고 싶은데 좀 의자에 앉기가 어려운 날? 그런 날 그냥 일부러 책상 앞에 앉아서 카메라를 켜고 유튜브 라이브를 켜서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상호대처로 빌려온 혼자 입원했습니다랑 안녕 커뮤니티 큰 글자 도서를 읽었는데요. 혼자 입원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재 갖고 있지는 않아서 이왕 빌렸을 때 또 잘 보고 돌려주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원래는 혼자 입원했습니다 한 권만 읽고 라이브를 끌려고 했는데 안녕 커뮤니티 큰 글자 도서라는 게 있다는 얘기를 또 하고 싶어서 안녕 커뮤니티 큰 글자 도서 4권 중에 한 권만 라이브를 하면서 좀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라이브를 할 때 책을 좀 높이 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너무 힘든 나머지 3권은 라이브 끄고 마저 다 봤어요. 독서 라이브는 사실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제가 스스로를 감시하는 느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읽고자 하는 책을 어쨌든 2권이나 잘 읽은 제가 굉장히 자랑스럽고 대견했습니다. 또 오랜만에 하니까 이렇게 들락달락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4월 9일 수요일에는 2022년 윤 정권에서 벌어진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 늑대가 나타났다 무대 검열 사건에 대한 재판 방청에 다녀왔는데요. 사실 4월 9일은 이미 만화박물관, 만화도서관에서 보존실 열람 신청을 해가지고 그날 방문하기로 제가 정해놓은 상태였어서 1학님 재판에는 못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는 언니들 연습하러 가서 1학님 재판 방청이 가능하신 분들은 가도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방문 날짜를 혹시 변경해도 되는지 물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만화도서관에 전화해가지고 여쭤봤더니 날짜 변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화도서관에는 4월 10일에 방문을 하기로 하고 9일에는 1학님 재판에 다녀왔어요. 재판 전날 1학님께서 혹시나 오시는 분들 따로 뭐 신청이나 이런 거 없이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트윗 글을 써주셔가지고 저는 또 방청을 2번 가봤다고 잘난 척이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법원에 들어갈 때 공안 검색 때처럼 가방 검사를 하고 나는 모르고 갔더니 뭐랑 걸렸다. 나올 때 돌려주긴 하지만 귀찮으니까 그런 거는 안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열심히 또 장황하게 인용 글을 써놓고 막상 당일에 제 가방에서 많은 것들이 걸렸습니다. 와, 이거 진짜 다시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는데 도대체 나는 왜 잘난 척을 한 건데. 제가 그날 뭐가 걸렸냐 하면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빈 물병, 보틀 걸렸고요. 재판 방청 끝나고 동덕여대 집회에도 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혹시 중간에 밥을 못 먹으면 배가 고플까봐 두유를 한 개 챙겼는데 액체라서 걸렸고요. 그리고 인천지법이랑 창원지법에서 안 걸렸던 라이터도 걸렸습니다. 근데 사실 앞에 2군데에서는 커터칼은 걸렸는데 라이터가 안 걸린 게 조금 이상하다 싶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법원마다 사람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았어요. 정말 이게 말 그대로 사바사? 케바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청을 다녀와서 이틀 뒤인가? 이제 제가 썼던 글에다가 연대자 D님께서 인용을 달아주셨는데 그거는 이제 저의 이런 실수랑 별개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청 전 검색이 강화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변호사, 피고인 등을 공격하거나 법원 건물 내에서 자살 시도 등이 있어서 흉기, 예를 들어 커터칼, 및 방화 물품, 예를 들어 라이터가 될 수 있는 물건 등은 반입 금지됩니다. 검색 강화는 방청객 보호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오히려 지원의 형식적 검색이 부적절이라고 써주셨는데 지원마다 형식적 검색이 좀 부적절하다는 말씀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1학님 재판 갔을 때 그 당일에도 뭐가 걸린 것 같았는데 그냥 가세요.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입장을 했는데 제가 앞서 갔던 인천지법과 창원지법에 비해서 법정 규모가 제일 작았고요. 방청석도 꽉 찼는데 알고 보니까 1학님 재판 말고도 다른 재판을 같이 하더라고요.
사건 여러 개를 한 타임에 같이 진행하는 거를 저는 또 처음 봐가지고, 이렇게도 하는구나 싶었고요. 재판관 입장에서 짧게 끝날 것 같은 사건을 먼저 진행했던 것 같아요. 뭔가 말로 표현은 잘 못하겠지만 여성 상대 범죄 사건을 방청하러 갔을 때랑 분위기 자체가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아무래도 사람 목숨이 걸린 사건이랑은 무게감이 조금 다르긴 하겠죠. 그래서 우리 앞에는 이제 회사의 재산, 재물 관련 사건이었는데 엄청 금방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일왕님의 늑대가 나타났다 무대 검열 사건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일왕님 재판 방청도 가고 하니까 제가 원래 일왕님 팬인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아는 언니들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냥 일왕님을 영노자 게스트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요. 아는 언니들을 하면서 특히 이제 탄핵 공연을 같이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면서 일왕님한테 예술가적으로 인간적으로 좀 매력을 느껴가지고 호감이나 관심이 있는 정도였어요. 지금도 그렇고. 근데 저 말고 방청 오신 다른 분들은 진짜 일왕님을 오래 알고 오래 좋아하신 분들이셨는데 사실 저는 그분들처럼 일왕님을 계속 팔로우업하고 있진 않거든요. 이번에도 조금 우연이었던 게 사실 재판 직전에 일왕님이 트위터에 쓰신 글을 봤는데 그냥 날짜가 어차피 내가 못 가는 날이니까 못 가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다가 일정 변경이 가능해졌고 또 어떤 법정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하기도 해서 겸사겸사 이렇게 잘 맞아서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모니터에 증거 자료를 띄워가지고 뭐 다 같이 볼 수 있게 해놨던데 피고 측에선 좀 약간 할 말이 없으니까 억지로 질문을 좀 쥐어짜는 그런 느낌도 있었어가지고 법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저게 뭐야?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마다 재판장님이 여지없이 그거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정리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여성 재판관님이셨는데 말도 시원시원하게 하시고 좀 일을 잘하시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증인이 출석하셔가지고 질의응답 시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1시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긴 재판을 끝내고 다 같이 밖에 나와서 일왕님 브이로그 촬영을 잠깐 또 하고 헤어졌어요. 저도 이제 방청인 1, 2, 3, 4 뭐 이 정도로 잠깐 찍혀가지고 아마 일왕님 브이로그에 잠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왕님 인스타에는 바로 사진이 또 올라가가지고 그거를 보고 일왕님 방청 갔다 오셨죠? 하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 기나긴 재판 중간에 빤소공 언니가 연락 오셔가지고 저녁 같이 먹자고 해주셔서 언니 저 오늘 동덕여대도 잠깐 들렀다 가야 되는데 늦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니까 괜찮다 하셔가지고 8시에 만나기로 했고 방청 같이 했던 분들이랑 늑대가 나타났다 뮤직비디오 그 후원 주니치 키링 이렇게 보여주면서 서로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재판 끝나고는 동덕여대 침묵시위에 잠깐 들를 거다라고 했더니 거기 계시던 한 분이 저도 같이 가요 라고 해주셔가지고 심심하지 않게 둘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집회는 6시부터 8시까지 예정이었는데 그날 그 시간에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가지고 침묵시위는 7시까지로 마무리되었어요. 사실 저는 빤소공 언니랑 8시에 밥을 먹기로 했기 때문에 이동시간 생각해서 중간에 나올까 생각을 했었는데 7시에 마무리를 한다길래 그러면 끝까지 있다가 가자 싶어가지고 오히려 마음이 조금 더 편해졌고요. 근데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다들 우산도 쓰고 은박지도 뒤집어 쓰고 막 했는데 이 젖는 건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바닥에도 단열재 도톰한 그 은박 돗자리 있잖아요. 그거를 깔아주셨는데 그 돗자리 위로 물이 떨어지니까 이게 바지가 다 젖더라고요. 근데 저만 젖은 게 아니라 제 앞에 분도 보니까 물길 따라 쭉 흐르는 그 빗물에 계속 젖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침묵시위에 참석한 그 어느 누구도 비가 온다고 불평을 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잘 지켜주셨습니다. 정작 우리를 챙겨주신 진행자분들은 비를 다 쫄딱 맞고 계시더라고요. 동덕여대에도 하루빨리 진짜 봄이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미산 알루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망원역에서 내렸는데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옷이 조금 말라가지고 다행이었고 제가 성미산 알루를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제일 먼저 들었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성미산 알루라는 이름은 너무너무 익숙한 거야. 근데 그동안 예약을 못해서 못 갔었거든요. 특히 저희 합창 연습실이 망원인데 알루도 망원에 있어가지고 연습 끝나고 가자는 얘기가 좀 자주 나오다 보니까 그때는 이미 또 저녁 시간이기도 하고 우리 인원이 좀 항상 많아가지고 우리가 다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야. 근데 아니 이게 웬걸?
빤소공 언니가 예약을 싹 해주셔가지고 너무 편하고 맛있게 잘 다녀왔고요. 귀여운 강아지들을 많이 볼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근데 또 웃겼던 거는 저랑 빤소공 언니가 가게에 딱 들어서는데 누가 내 팔을 덥석 잡는 거야. 그래서 딱 봤더니 좀 전에 이랑님 재판 같이 방청했던 분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서로 막 웃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메뉴판을 이제 보는데 사실 저는 메뉴를 진짜 잘 못 골라가지고 특히 알루를 처음 가봤기 때문에 눈이 이렇게 막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었는데 언니는 평소에 고사리 파스타를 잘 드신다고 하길래 그러면 저는 평소에 잘 먹는 떡볶이를 먹고 싶어요 해가지고 고사리 파스타랑 고래사 어묵 떡볶이 그거를 정말 한 대접 크게 나오는 떡볶이를 만나게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떡볶이인데 약간 전골 느낌도 나고 근데 제가 싫어하는 그런 쓸데없는 맛을 내는 거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싫어하는 거는 뭐냐 하면 떡볶이에 소세지 들어가는 거 너무 싫어하고 약간 그냥 뭐든지 다 때려 넣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떡볶이의 모양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맛있게 먹는데 알루 떡볶이에는 무가 들어가 있길래 아 신기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빤소공 언니는 떡볶이에 원래 무가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오뎅 국물로 떡볶이를 하는 데를 보기는 했는데 무 자체가 들어가는 데는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응. 근데 또 어쨌든 언니는 또 소식자라 가지고 제가 거의 다 먹은 것 같고요. 밥을 먹으면서 이제 언니가 김연경 선수 은퇴 경기 다녀오신 얘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랑님 재판 다녀온 얘기도 하고 소소한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드디어 제가 만화박물관 도서관에 보존실 자료를 신청한 거를 보러 다녀왔는데요. 일단 신청해둔 거부터 읽고 열람실에 있는 걸 더 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새삼 제 책 읽는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다시금 또 느꼈습니다. 이날도 구내식당 열자마자 점심을 먹고 만화도서관으로 바로 올라갔는데 그래서 난 진짜 빨리 읽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신청 자료 10권을 다 읽고 나니까 도서관 문 닫을 시간이었어. 청계영 작가님의 컴백홈 탤런트랑 이빈 작가님의 불완전한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티 걸즈 마지막 사람들 이렇게 봤고요. 마지막으로 열람실에 있던 서문다미 작가님의 END 엔드를 읽으려고 뽑아왔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때 이미 5시 반이었어가지고 한 권 다 못 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11시에 점심을 먹고 5시 반까지 계속 만화를 봤기 때문에 이미 제 기준으로는 중간에 밥이나 간식을 한두 번은 더 먹었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엄청 배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엔드는 다시 꽂아놓고 이제 보존실 자료는 반납을 하고 그리고 다시 구내식당에 가서 저녁까지 맛있게 먹고 귀가를 했습니다. 원래 그날 홍대 사는 친구 생일이어가지고 저녁이나 같이 먹을까 하고 연락을 했는데 일 때문에 지역에 내려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럼 다음에 보자 하고 구내식당에 내려가니까 저녁 메뉴가 밥버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밥버거 비주얼을 봤는데 너무 크고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비주얼을 보면서 와 막 이랬더니 조리사쌤도 같이 와 이렇게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사람 얼굴을 좀 잘 못 알아봐가지고 확신은 할 수가 없는데 아마 지난번에 제가 되게 친절하다고 했던 그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엄청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번에는 점심 메뉴는 맛있다 보다는 괜찮았다 이 정도였고 결정적으로 제가 흰밥보다 잡곡밥을 선호하는데 줄을 잘못 써가지고 흰밥을 먹었어요. 이게 내 실수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약간 마이너스 요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근데 저녁은 완전 내 스타일이었던 게 제가 또 분식을 좋아하니까 밥버거에 떡볶이에 순대에 튀김에 그다음에 유부랑 두부가 잔뜩 들어간 묽은 된장국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한 된장국은 조금 잘 못 먹어서 좀 일식 미소처럼 묽은 거를 좋아하는데 괜찮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점심때는 되게 진한 된장국이었거든. 점심때 흰밥을 가지고 온 것도 마이너스긴 했는데 너무 진한 된장국 청국장이었던 것 같아. 그것도 약간 마이너스 요인이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직까지 된장국, 청국장 이런 것들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네. 좀 더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느꼈는데 만화도서관도 그냥 일반 도서관처럼 사람들 와서 공부도 하고 노트북도 하고 로비에서는 과외도 하더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좀 뭐 단체로 오기도 하고 아니 남자 중학생들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아니, 내가 되게 집중해서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웅성웅성거리면서 엄청 소란스러운 거야. 남자 중학생들이 우르르 들어오는데 책 읽다가 집중력 완전 깨져가지고 정신없었고 진짜 많이 봐줘서 그래 애들은 애들이라 치자. 인솔 교사인 것 같았던 성인 남자들은 왜 이렇게 큰 소리로 떠드는지 모르겠어. 애들보다 그 성인 남자들이 더 시끄러웠어. 걔네들 아니었으면 내가 앤들을 최소한 한 권은 더 읽을 수 있었다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는 차에 퍼티 발라놓은 거를 사포질하러 나갔어요. 퍼티를 발라놓는다고 바로 페인트 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가지고 마르는 시간도 필요하고 비도 계속 오고 이랬어가지고 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조금씩 계속 덧바르고 있었는데 중간에 진짜 계속 비가 오니까 걱정을 조금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멀쩡해서 좀 다행이었고 드디어 이제 사포질할 정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사포질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팔 떨어지게 사포질을 하는 도중에 벨소리가 들려. 근데 요즘에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톡으로 연락을 하다 보니까 구인구직이나 스팸이 아니고서는 평소에 제 폰에 전화 올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나는 순간 너무 불안한 거야. 정말 슬픈 예감은 왜 틀리질 않는 건지 엄마 남편이 입원을 했대. 근데 하지 말라는 짓을 해서 자승자박, 지팔직곤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놀랍지도 않았고요. 걱정하지 않은 지도 오래됐어요. 이제 나도 내 삶이 있는데 거기에 계속 묶여 있을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구태여 이런 얘기를 또 하는 이유는 혹시나 다음 방송이 업로드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예고 없이 갑자기 방송이 안 올라오면 뭔가 일이 잘못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마 암만 시간이 없고 정신이 없어도 결방보다는 뭐 사정 설명을 짧게라도 올리긴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에 또 아빠 관련해가지고 연락을 한번 받았는데 뭐 지금 당장 어떻게 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명줄이 워낙에 긴 사람이라 가지고 그럼 그렇지 정도로 받아들였고 그래도 혹시 정말 혹시 모르니까 미리 말씀을 드려놓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금요일은 하루 종일 전화 받느라 되게 힘들었는데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스트레스가 진짜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도 스트레스 받을 때는 단순노동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서 사포질을 더 열심히 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페인트 스프레이까지 한번 뿌려서 색깔은 대충 맞춰놨어요. 얼룩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사실 제가 똥손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은 했지만 생각한 것보다 더 똥손이었다. 하지만 차가 녹슬지 않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다. 그래도 이제 다음날 토요일에 책방골에서 언니 네트워크 수다회인 내막이의 내막이 있어가지고 잘 다녀왔고요. 스트레스를 받고 죽을 것 같을 때마다 일부러 더 밖으로 나가서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특히 이제 내막이의 내막 같은 경우에는 저의 자궁내막증 수술 경험을 조금 나눌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제가 신청을 받을 때 신청을 못 해가지고 이거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신청을 못 하신 분들 중에서도 그냥 바로 오셔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은근슬쩍 끼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꼴에 들어갈 때까지는 비가 안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또 갑자기 비가 막 왔어요. 그렇게 비가 시작돼서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귀가를 할 때까지 비가 계속 내렸다. 정말 저는 비가 오면 너무 힘든 사람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막이에 내막 가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부인과 수술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그 질환 관련한 투약 경험, 미레나 시술, 그리고 또 가장 큰 주제였던 무드 스윙, 우울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생각보다 더 깊이 있고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 저는 제가 수술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케이스가 너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몰랐던 것들, 그래서 저도 얘기를 많이 하고 다른 분들도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생리통은 없는 게 정상이다 라는 거였어요. 말 그대로 생리통은 병인 거야.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생리하면 생리통은 당연한 거지. 진통제 많이 먹으면 내성 생기니까 먹지 마라. 이딴 얘기들을 세뇌하듯이 들어왔는데 잘못됐던 거죠. 사실은 생리통이 없는 게 기본이고 생리통이 있다면 그게 문제였던 거다. 근데 우리는 그랬잖아요. 생리통이 없다 그러면 되게 행운이다. 넌 좋겠다. 생리통이 있다 그러면
아, 원래 다 그런 거지. 그리고 이제 생리통 편차도 엄청 심하잖아요. 저는 그래도 생리통이 심한 편이었어도 일어서서 학교를 갈 수는 있는 정도였기 때문에 항상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학교에 가서 쓰러져라. 학교에 가서 양호실에 가면 되잖아. 근데 정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아예 학교를 나올 수 없는 친구들도 있고 했었는데 결국 평생 생리통은 그냥 여자들이 이겨내야 되는 거였던 거야. 근데 진짜 다들 그렇게 살아왔다 보니까 내가 아픈 건 아픈 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병을 더 키우게 되는 일도 허다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랬고, 그날 모인 분들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정말 여성 질환에 대한 연구가 너무 부족하고 너무 게으르다. 라는 얘기를 또 한 번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진짜로 생리통이 심하다. 아, 근데 그게 뭐 죽을 만큼은 아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래도 병원에 한 번쯤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래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부인과에 가서 내가 아픈 원인이 뭐냐? 나한테 출혈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라고 물으면 생리하는 사람들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유는 몰라요. 이런 대답만 들으니까 저도 병원에 가기 싫은 거는 매 한 가지거든요. 뭐 병원에 가도 이렇다 할 방책은 없고 맨날 돈만 갖다 쳐받고 너무 싫은데 그래도 본인한테 잘 맞는 병원을 찾으셔서 정기검진을 하는 것도 나름 중요하다는 거를 그날 얘기를 통해서 또 새삼스럽게 한 번 더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괜찮다라고 하는 추천 병원을 또 2개 받아왔죠. 그리고 이제 그날 책방골 도서 신청하는 게시판에다가 혼자 입원했습니다. 책 신청을 좀 해놨고 꼴에 입고가 되면 결제를 하러 갈 거예요. 아마 합창 연습 때 할 수도 있고 저도 이제 혼자 입원했습니다를 소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또 내막이에 내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혼자 입원했습니다에 나오는 내용들도 꽤 많이 언급이 되어가지고 은근슬쩍 이제 모임 사람들한테 혼자 입원했습니다 책을 좀 홍보를 하게 되었고요. 근데 또 그 모임 사람들 중에 몇 분은 이미 혼자 입원했습니다를 읽으셨더라고요. 근데 이 책이 뭐 전문 서적이나 내 병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책은 아니지만 부인과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이게 호르몬 감정이랑 되게 많이 연결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실 토요일은 그 내막이에 내막을 갔다가 워킹 애프터 유 공연이 저녁에 있어가지고 거기로 바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내막이에 왔던 친구 중에 벽장 탈출에 간다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또 계획에 없던 벽장 탈출 구경을 다녀왔습니다. 자, 이게 뭐냐? 언니 네트워크에서 하는 행사인데 안 입는 옷을 버리지 말고 바꿔 입자. 쉽게 말하면 옛날 말로 아나바다 같은 건데 내놓을 옷이 있는 분들은 가져와 주시면 스태프님들이 진열을 좀 잘 해주시고 구경하다가 내가 입을 만한 옷이 있다 싶으면 무료로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좋은 행사예요. 이게 일회성은 아니고 그래도 1년에 한 2번 정도는 꾸준히 열리고 있는 행사인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아가지고 처음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간 친구가 안 입는 옷을 캐리어에 한가득 가져와가지고 저는 거기에 약간 업혀가는 느낌으로 여기서도 은근슬쩍 끼어서 다녀왔고요. 그래도 다 환영해 주셔가지고 반가웠고 간식도 주시더라고요. 사실 벽장 탈출 스태프 대다수가 아는 언니들 단원들이었어가지고 뭐 말은 은근슬쩍 끼었다라고 하지만 보자마자 다들 막 어제 본 사람처럼 신나가지고 수다를 막 떨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워킹 애프터 공연을 가야 되니까 한 30분 정도만 있다가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행사장에 머무르면서 보니까 옷이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엄청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시간 넘게 있었어요. 근데 또 있다 보니까 제 눈에도 들어오는 옷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봄, 여름, 가을은 거의 법복이나 뭐 생활한복, 굿즈 티셔츠 위주로 많이 입으니까 일상 옷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는데 회사 갈 때 정해놓고 입을 옷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셔츠가 눈에 보여가지고 긴 소매 셔츠만 3개, 안에 받쳐 입을 수 있는 흰 티. 이게 되게 좋은 브랜드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 보는 거고 브랜드 잘 몰라요. 일단 그냥 깔끔하길래 가지고 왔고 그리고 제가 대학생 때부터 입던 정장 바지가 찢어졌는데 바지 코너에 제 몸에 딱 맞는 정장 바지가 하나 있길래 그것까지 해서 총 5개 획득을 해서 왔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부터는
옷이라는 거는 진짜 최소한으로만 유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하러 다닐 때 필수적으로 입을 수 있는 옷 5개를 잘 엄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벽장 탈출해서 먹고 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되어가지고 이제 워킹 애프터유를 보러 가야 되는데, 와,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네. 일단 공연 제목은 홍대를 넘어 금천으로 였는데요. 총 3팀이 나왔는데 워킹 애프터유는 두 번째 순서였고, 저는 첫 번째 팀 베리코이 버니가 거의 끝날 쯤에 도착을 해가지고 워킹 애프터유부터 제대로 봤어요. 그래서 공연장을 가는데 제가 비가 오면 정상적인 사고가 좀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걸어가면 30분 걸리는 곳이어서, 아, 싫지만 버스라도 타야 되나? 하고 찾아봤는데 버스 정류장을 못 찾겠는 거야. 그래서 그냥 걸어가는 게 속편하겠다 하고 가는데 비가 진짜 너무 많이 와가지고 공연장 가는 길에 신발이 다 젖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젖진 않았거든요. 비 맞으니까 더 추운데 강풍까지 불어가지고, 아, 그날 날씨 진짜 이상했어. 그래서 이제 첫 팀 끝나고 관객들이 한번 우르르 빠지길래 저는 그 틈을 타서 앞쪽에 스탠딩으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 앞에 서 있던 워킹 애프터유 소녀 팬들 반응이 너무 귀엽고 웃겼어요. 그래서 멤버들이 뭐 멘트만 하나 쳐도, 공연 중에 액션 하나만 해줘도 막 깨르르 깨르르 하면서 뒤집어지는데 얼마나 귀여워요. 아, 정말 우리 소녀 팬들. 공연 중에는 영상도 찍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나 제가 너무 신나서 뛰다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두 번째 곡이었나? 영상만 짧게 찍고 뒤로 빠져가지고 혼자 놀았어요. 공연 끝나고 나서 혜인이가 저한테 언니 어디 있었어요? 이렇게 하길래 나 너 있는 쪽에 있었는데 왜 맨 앞에서 영상 찍는 애들 있지 않았냐? 그 바로 뒤에 있었다 이랬더니 아 어쩐지 이러더라고. 그리고 내가 걔네들이 너무 귀엽게 잘 노는데 내가 방해될까봐 뒤로 빠졌다 이랬더니 아 언니 그래서 중간에 없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어쨌든 그날 또 나는 이제 하루 종일 비가 오는데 돌아다녔더니 기가 빠져가지고 이제 워킹 애프터유까지만 보고 밖에 나와가지고 샌드위치랑 글레이즈드 도넛을 파는 게 있길래 그거를 이제 사가지고 먹으면서 마지막 팀이었던 레이지본은 모니터로 구경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레이지본을 엄청 좋아했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엄청 좋아했었는데 노진호 보컬이 있을 때 좋아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노진우 보컬이 없는 레이지본이다 보니까 흥미가 좀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 그래서 워킹 애프터유 끝나고 악기랑 장비들을 내려놓고 이제 돌아올 때까지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다가 이제 애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살짝 이렇게 쳐다봤더니 아짱이 저를 먼저 알아봐가지고 언니! 이러면서 저에게 이제 달려와 안겼고요. 아, 정말 공연은 아주 멋지고 힘차게 열정적으로 하지만 우리 애기들 저한테는 아직 애기란 말이에요. 아, 그 워킹 애프터유가 탄핵 공연을 한번 했었는데 그걸로 팬이 된 친구들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다가 탄핵 공연의 비하인드 같은 것도 아주 짧게 들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혜인이랑 아짱이랑 한겸이랑 얘기도 많이 하고 굿즈도 좀 사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레이지본 공연이 끝나면 사람들이 우르르 빠져나올 거라서 저 이제 복잡해지기 전에 난 가겠다 하고 빨리 인사를 하고 나왔고요. 집까지 한 1시간 정도 빗속을 걸어오면서 마루님이랑 통화도 했습니다. 항시 저의 전화를 받아주고 맞장구를 쳐주는 마루님께는 항상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 그래서 일요일에는 원래 관악의 딸들에서 피크닉, 꽃놀이를 하자고 해가지고 소풍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비 예보가 있어가지고 며칠 전에 취소가 됐었고요. 저는 관악의 딸들 피크닉 때문에 보류해놨던 합창 연습에 나갔습니다. 일단 비가 오면 출석이 조금 저조한 편이긴 한데 이번에도 그랬고요. 그래도 10명은 넘게 모여가지고 연습 잘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전날 비가 오는데 짐도 많고 많이 걸어다니고 이랬어가지고 좀 자고 일어나니까 누가 저를 밟고 간 것처럼 온몸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냥 집에서 쉴까 했는데 벽장 탈출을 갔을 때 아는 언니들 멤버들이 내일 연습 오냐 이렇게 묻길래 아 되게 자연스럽게 아 나 간다 라고 답을 해버려가지고 안 갈 수 없었어요. 약속이잖아. 그리고 또 제가 인간 싫어 사람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아 그냥 바로 간다고 했죠. 놀러 가는 거야. 근데 희한하다. 벽장 탈출에 왔던 멤버들이 거의 다 연습에 나온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연습 시간 늦지 말라고 장난처럼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일찍 온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너무 웃겼고 비 오고 춥고 막 그러니까 배도 빨리 고프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연습 끝나고 어메이징 용카이라는 태국 음식점에 갔는데 여기 아마 우리 메조파트 회식을 하려다가 못 갔던 데였던 것 같아요. 이름이 되게 익숙해. 그래서 저는 그날 처음 가봤는데
향신료가 약간 안 맞는 것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많이 먹었어요. 저번에도 태국 음식을 먹으러 갔을 때 저는 똠양꿍이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그 나머진 다 괜찮았거든요. 제가 태국 음식 이름을 잘 모르는데 팟타이, 푸파퐁커리, 똠양꿍, 쏨땀? 그리고 뭐가 하나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이제 딸기맛 나는 음료도 뭐 하나 먹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 저희가 밥을 추가 주문을 했는데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서 주시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저 혼자라면 절대 태국 음식을 먹지 않을 것 같은데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먹으니까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저는 보통 상대방들이 원하는 거를 좀 따라가는 편이어서 같이 먹으러 간 거였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이걸 먹었을 때 맛이 한 60, 70점이다?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먹잖아요? 그럼 그냥 100점이 되어버리는 거야. 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더욱더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저도 그들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제가 쉬지 않는 주둥아리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짧게라도 얘기를 드리고 살짝 쉬는 타임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매우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내 삶을 이렇게 지치고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이 또다시 제 삶을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아빠보다 제 방송이 더 중요하거든요. 저의 조각님들이 더 중요하고. 근데 누가 들으면 뭐 그래도 아빠인데 그런 말은 너무 하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가 안 오면 차에 스프레이 작업을 한 번 더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일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뭐 지금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인스타에다가 사진을 올리지는 못하겠다. 나는 괜찮지만 이걸 뭔가 내놓기에는 조금 창피함 이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스프레이를 뿌릴 때에는 넓은 공간에서 넉넉한 간격을 두고 적당히 뿌리세요. 저는 스프레이가 다 뭉쳐가지고 시커멓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한 3m 밖에서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사연, 방송 후기, 협업 제안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일상 공유나 생존 신고도 많이 해주세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 podcaster_heemistar에서는 사진도 함께 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